치환적분법을 설명할게요. 앞 동영상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dx, dy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줬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치환적분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치환적분법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거꾸로 돌리면 치환적분법이 돼요. 자,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보죠. fg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하면 요게 된다. f'gx 곱하기 g'x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를 f 이렇게 안 쓰고 대문자 f라고 쓸게요.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되는 그 대문자 fx라고 써볼게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fx 미분하면 소문자 fx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잖아요.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적분하면 요걸 적분하면 이게 나오겠죠? 이걸 적분하면 이게 나오겠죠? 이게 치환적분법입니다. 치환적분법 증명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환적분법을 설명하기 전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걸 적분한다고 해보죠.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5제곱 곱하기 3x제곱 더하기 3. 이거 보죠.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6제곱을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6x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5제곱 곱하기 요거 나오죠.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요게 나와요. 이거를 적분하면 요게 나옵니다. 이게 치환적분법이에요. 뭐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는 반드시 써줘야 하고, 이게 치환적분법이에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이게 이거구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가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치환하면 되겠구나. 합성함수 미분법처럼 이 부분을 내가 u라고 써보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로 써주고, 그리고 이제 du를 구해요. 한 번에 du를 구하면 헷갈리니까 u를 x로 미분해보죠. x로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3 나오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u를 x로 미분하라는 뜻이지 du를 dx로 나누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만 대학교 과정에서는 du를 dx로 나누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양변에 dx를 곱한다고 해요. 형식적으로 양변에 dx를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인티그럴, 자, 이게 u예요. 이게 u 5제곱, 6u의 5제곱, 6u의 5제곱, 그리고 요 부분이 du랑 똑같죠. 요 부분이 du랑 똑같아요. 그럼 6u의 5제곱은 u의 6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문자로 돌리는 거죠. 원래 문자로 돌려요. 제가 앞 동영상에서 그 합성함수 미분법 얘기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은 촉매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촉매라고. y를 x로 미분하려고 했더니 미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촉매를 집어넣을 거야. u라는 촉매를 집어넣을 거야. 요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치환적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적분하려고 했더니 적분이 안 돼. 그래서 u라는 촉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u라는 촉매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최종 결과물에 촉매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u로 써주면 안 되고 원래 문자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치환적분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몇 가지 예를 더 설명을 해볼게요. 몇 가지 예를 더 설명해 보면 인티그럴 사인 세제곱 x 코사인 x dx.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나와요. 이걸 알고서는 해야 하는데, 자,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게 4분의 1 사인 4제곱 x 더하기 c 이렇게 그냥 바로 써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근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환하는 겁니다. u를 sin x로 치환해. 그러면 du는 u를 x로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데,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하면 du는 코사인 x dx가 돼요. 경험이 쌓이면 이 중간과정 생략하고, 경험이 쌓이면 중간과정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중간과정 생략하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 주어진 식은, 자, u가 사인이잖아요. u가 사인이니까 u 세제곱, 그리고 코사인 x dx가 결국은 du가 됩니다. 그럼 u 세제곱을 u로 적분을 하면 4분의 1 u 4제곱이 되고, 이 적분이 어려우니까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u를 집어넣어서 촉매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래 문자로 돌려줘요. 원래 문자로 돌려주면 4분의 1 사인 4제곱 x 더하기 c가 됩니다. 치환 적분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게 바로 이게 보여요. 탁탁탁 보이는데, 경험이 안 쌓인 사람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를 반드시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반드시 요 p 적분함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p 적분함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치환적분과 합성함수 미분법이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치환적분과 합성함수 미분법이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치환적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환적분은 반드시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뭘 예를 들을까? 뭐 이렇게 해보죠. 인티그럴 x2의 x제곱 dx. 뭐 부분적분법을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는 부분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똑같아 보여도 문제가 달라요. 이건 부분적분을 이용하는 문제, 이건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문제. 자,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 2의 x제곱이 나와요. 이건 미리 깔고 설명을 할게요.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바로 적분이 안 돼. 적분이 안 되니까 나는 x제곱을 u로 치환할 거야. x제곱을 u로 치환하면, 자, 이제는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죠. du는 2x dx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인티그럴. 자, 이 부분이 2의 u제곱. 그리고 x dx가 2x dx가 du이기 때문에 x dx는 양변을 2로 나눈 2분의 1 du가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2분의 1 2의 u제곱 du가 되어서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제곱 나오니까 2의 x제곱을 적분하면 2의 x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2의 u제곱이 되고, 2의 u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자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x제곱, 요 x제곱이 이 gx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u로 치환한 거예요. 이거 u로 치환한 식이 이 식이죠. 근데 최종 결과물에는 u가 들어가면 안 돼요. u는 촉매니까 최종 결과물에는 u가 들어가면 안 돼서 다시 x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치환적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내용 요약해서 반복할게요.
치환적분을 할 줄 알려면 일단 합성함수 미분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과정이 치환적분법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법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이 제가 촉매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치환적분법도 촉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촉매를 집어넣어서 적분이 더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는 촉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U라는 문자가 아닌 X라는 문자로, 원래 문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은 원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대학교에서나 다루는 과정이지만 치환적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용인해 줍니다.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형식적인 것 같고 좀 그러지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앞에 미리 동영상 촬영을 해 놓은 거예요. dx가 무엇을 의미하고 du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미리 앞에 동영상 촬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제 치환적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쉬워질 거고, 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합니다. 치환적분 했잖아요. 치환적분 하면 반드시 이거를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서 진짜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봐야 치환적분 나왔네,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해서 피적분 함수가 나오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봐야 아, 치환적분이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치환적분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과정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다 감각적으로, 이게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습득한다는 말은 비유로 말하면 불닭볶음면은 맵다.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불닭볶음면이 맵대. 이게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거. 내가 불닭볶음면을 직접 먹어봐. 아, 불닭볶음면이 이 정도 맵기를 가졌구나.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치환적분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각적으로 습득합니다. 그리고 제가 치환적분을 인수분해에 비유해요. 인수분해. 치환적분을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인수분해를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인수분해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근데 사실 인수분해 별거 없어요.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보여. 아, 요거는 요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치환적분도 처음에는 진짜 어려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도대체 무엇을 치환해야지? 어떻게 치환해야지?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보여요. 그게 보일 때까지 치환적분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보일 때까지 인수분해를 계속 반복하면 보이는 것처럼 치환적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지 말고, 저도 치환적분 처음에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아, 치환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치환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치환적분을 해야 할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야 할지가 그냥 어지간한 건 그냥 딱딱딱 보여요. 물론 이제 출제자가 심하게 어렵게 만드는 건 잘 안 보이지만 어지간한 건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할지, 합성함수 미분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치환적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즉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키리였어요. 마칠게요.